영화 타짜에서 평범한 가구 공장 직원이었던 고니가 누나의 위자료까지 몽땅 털어넣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기꾼들의 화려한 손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돈을 불려야 한다는 절박함.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는 얄팍한 오만함이었죠. 하루 세 통씩 오는 스팸 문자를 보며 우리는 코웃음을 치며 바로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난 2년간 리딩방 피해액만 무려 1조 2,901억, 매달 평균 500억입니다. 심지어 현직 경찰관조차 평생 모은 자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숫자는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굳게 믿는 우리의 인지적 방어막이 돈에 대한 탐욕과 각자의 불안한 상황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화 속 허투판의 호구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심코 누른 링크로 인해 단 14일 만에 전세금을 스스로 송금하게 만드는 거대한 맹신으로 진화하기까지 그 기괴한 심리적 붕괴 과정은 아주 사소한 시각적 트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한 직후 우리의 뇌는 철저한 방어 모드를 유지합니다. 어디 한번 어떻게 사기치나 보자며 팔짱을 낀 관찰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장이 끝난 오후 6시 1분, 방장인 김 본부장이 내일 급등할 종목이라며 이름 하나를 툭 던집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장이 열리자마자 거짓말처럼 그 종목은 10%에서 20% 가까이 치솟습니다. 우연이라 생각한 예측이 하루, 이틀, 일주일 연속으로 적중합니다. 사실 이는 정규장이 끝난 뒤 시간을 거래해서 이미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골라 마치 자신이 치밀하게 분석해 찾아낸 것처럼 통보하는 사기꾼들의 얄팍한 데이터 트릭입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매일 빨간불이 번쩍이는 주가창을 목격하는 순간 상식적인 팩트체크 기능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이 사소한 시각적 적중의 반복은 방관자의 뇌에 강력한 인지적 마취 작용을 일으킵니다. 남들은 이렇게 쉽게 돈을 복사하고 있는데 나만 멍청하게 월급쟁이로 썩고 있나? 라는 지독한 인지 부조화가 이성을 잠식합니다.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넣으면 매일 100만 원씩 벌고 한 달이면 1억이 될 것이라는 헛된 복리 계산표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외제차의 운전대를 잡고 상사 얼굴에 사직서를 던지는 달콤한 상상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오만함을 완벽한 맹신으로 변질시킵니다. 입장한 지 단 14일, 의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평범한 직장인은 어느새 김 본부장을 신격화하며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서슴없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논리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개인이 자신의 스마트폰 증권 앱으로 진짜 주식을 사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사기꾼들은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의 대출금을 통째로 훔쳐가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그들이 내 돈을 가로채기 위해 60명의 바람잡이를 동원한 기괴한 밀실 연극의 실체와 주가를 100% 맞히는 데이터 트릭의 비밀을 낱낱이 해부합니다. 이 사기 시스템의 밑바닥을 끝까지 직시하셔야만 사랑하는 가족과 내 평생의 자산이 허무하게 증발하는 비극을 막아낼 견고한 방어막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해킹 없이 피해자의 현실 감각 자체를 조작하는 첫 번째 물리적 단계는 사설 HTS 설치 요구에서 시작됩니다. 14일간의 시각적 마취가 완료된 시점, 방장인 김 본부장은 마침내 시스템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일반 증권사 앱으로는 세력의 매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으니 기관 투자자 전용망을 사용하는 우리만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스템을 다운로드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평범한 일상이라면 출처가 불분명한 사설 앱에 수천만 원을 밀어넣는 비합리적인 행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친 짓을 카톡방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둔갑시키는 동력이 바로 60명의 군중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동조 현상, 기괴한 밀실의 연극입니다. 경찰청 단속 결과에 따르면 쉴 새 없이 환호하는 이 60명은 각기 다른 개인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사기꾼이 매크로 프로그램과 수십 대의 대포폰을 연결해 1인 60역을 소화하는 다중접속 봇들에 불과합니다. 이 조잡한 한 명의 조종자는 철저하게 계산된 군중 스크립트를 가동하여 피해자의 합리적 의심이 도망갈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1분 단위로 수익을 인증하며 방의 온도를 높이는 바람잡이, 출금이 진짜 되냐며 피해자의 마음속 불안을 대신 묻는 의심꾼, 정교하게 위조된 5천만 원 출금 내역서를 띄우는 해결사, 그리고 제발 VIP 방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희소성을 창출하는 결핍자가 순식간에 무대를 장악합니다. 이 촘촘한 역할극은 방관자의 뇌에 단순한 착각을 넘어 극심한 물리적 통증을 유발합니다.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59명이 새로운 황금알을 향해 달려가는 닫힌 공간에서 나 홀로 의심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인지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고립의 고통입니다. 사기꾼들은 정보 통제를 통해 이 고통을 극대화시켜 피해자가 스스로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한 항복 버튼을 누르도록 만듭니다. 다수결의 환상에 완전히 굴복한 피해자는 결국 진짜 은행 앱을 열고 사기꾼이 지정한 정체불명의 대포 통장으로 1억 원의 전세금을 이체합니다. 사설 앱 화면에 찍힌 1억이라는 조작된 디지털 픽셀을 보며 부자가 되었다는 안도감에 빠지는 사이
진짜 현금은 단 14분 만에 수십 개의 대포 통장과 환전소를 거쳐 추적 불가능한 해외로 증발해 버립니다. 이 완벽한 사기극의 뼈대를 해체하다 보면 결국 가장 밑바닥에 깔린 거대한 모순 하나와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1인 60여 개 바람잡이 연극이 훌륭했더라도 애초에 내일 오를 종목을 정확히 맞히는 첫 번째 미끼가 없었다면 이 맹신의 톱니바퀴는 단 한 발짝도 굴러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14일 연속으로 주가의 미래를 100% 적중시켰던 서늘한 데이터 트릭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미래를 100% 확률로 예측하는 기적의 실체는 가장 원시적이고 허탈한 시간차 공격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규 거래는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지만 그 이후에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는 시간의 단일가 제도가 존재하죠. 사기꾼들의 레이더는 바로 이 사각지대를 파고듭니다. 오후 5시 50분쯤 특정 호재 뉴스가 터지며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매의 눈으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장이 모두 끝난 오후 6시 1분 카톡방에 대기 중인 다중이 보트를 일제히 가동해 해당 종목을 내일의 VIP 특급 추천주로 둔갑시킵니다. 이미 로또 추첨이 끝난 뒤에 당첨 번호를 부르며 자신이 예언자라고 우기는 얄팍한 트릭. 정상적인 이성이라면 단번에 간파할 이 조잡한 속임수가 닫힌 방 안에서는 완벽한 기적으로 작동합니다. 내일 아침 9시 정규장이 열리면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폭등한 가격이 시초가에 반영되어 실제 10% 이상 상승한 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꽂히는 빨간불 데이터는 피해자의 뇌에 강력한 사후 확증 편향을 깊숙이 이식합니다. 내 예측이 맞았다고 맹신하게 만드는 이 인지적 착각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라일수록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차트와 거래량을 철저히 분석하고 팩트를 검증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기꾼이 던져준 조작된 결과값에 자신의 알량한 지식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합리화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무기로 인간의 인지 편향을 해킹하는 비즈니스는 한국만의 국지적 현상이 아닙니다. 국제 사기 방지 연합 GASA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사기 피해액은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자본이 이름 모를 설계자들의 지갑으로 빨려 들어간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약탈 수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20년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찰스 폰지와 작전 세력들이 쓰던 고전적인 펌프 앤 덤프, 즉 헐값에 매집한 뒤 허위 정보로 가격을 띄워 팔아치우는 기법이 그 역사적 뿌리입니다. 100년 전 뉴욕 증권가 뒷골목에서 조잡한 전단지와 유선 전화기로 이루어지던 이 원시적인 작전은 2024년 한국으로 넘어와 카카오톡이라는 완벽한 밀실을 숙주로 삼았습니다. 해외 서버를 둔 다국적 범죄 조직이 가짜 사설 앱을 유통하고 1인 60여 개 다중이 스크립트를 코딩하며 시간 외 단일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크롤링하는 최첨단 폰지 생태계로 진화한 것입니다. 과거의 사기꾼들이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직접 털었다면 지금의 설계자들은 피해자의 뇌를 통째로 마취시켜 그들 스스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털어바치도록 통제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거쳐 인간의 심리적 맹점을 파고들도록 진화한 이 완벽한 착취 시스템 앞에서 개인의 어설픈 금융 지식과 경계심은 종이 방패에 불과합니다. 사기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절박함이 이성을 덮어버리는 그 짧은 찰나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범죄 생태계의 표적이 되었을 때 우리의 계좌를 지켜낼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차가운 메타 인지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배달 음식 하나를 시킬 때도 별점과 리뷰를 꼼꼼히 비교하며 실패 확률을 줄입니다. 심지어 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최저가를 검색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하지만 유독 평생을 바쳐 모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을 굴릴 때는 그 판단의 책임을 얼굴조차 모르는 익명의 누군가에게 너무나 쉽게 넘겨버립니다. 이 기괴한 현상을 탐욕의 외주화라고 부릅니다. 카카오톡 밀실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은 바로 이 투자 판단을 남에게 외주준 대가에서 출발합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1조 원이 넘는 피해액을 단순히 당한 사람의 멍청함이나 과도한 욕심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인간의 결핍을 포착하고 뇌과학적인 약점을 찔러 이성을 강제 종료시킨 그 고도로 설계된 사기 시스템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추적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라면 내 계좌의 물리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은 온전히 나 자신의 몫으로 남습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내 돈을 불려주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는 곧바로 사기꾼들이 짠 밀실의 연극 무대 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입장권이 됩니다. 내가 원리를 모르는 정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익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60명의 군중이 뿜어내는 가짜 환호성에 기대어 스스로의 지적 게으름을 포장하는 순간 우리의 인지적 방어막은 언제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 돈을 나보다 더 불려주고 싶어 안달난 본부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남에게 외주준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 스스로의 인지적 방어막을 굳건히 설계하십시오.